네, 안녕하세요. TT라이프입니다. 오늘은 촬영차 지금 밖에 나왔고 장비 좀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. 오늘 좀 어떤 얘기를 좀 할까 하다가 다음 주에 설악 그란폰도가 있어요. 다음 주에 설악 그란폰도가 있고, 저는 이제 설악 그란폰도를 지금 4년째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. 4년째 출전을 하고 있고, 그 설악 그란폰도는 보통 5월달에 5월 중순경에 좀 열렸었는데, 올해는 그 지방선거가 있어서 6월 20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. 다행히 이제 장마가 좀 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었는데, 일기예보 소식을 보니까 뭐 날씨는 되게 맑을 것 같아요. 인제에서 이제 열리는 인제 날씨 기준으로. 뭐 그런데 이제 오히려 지금 더위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4년 연속으로 출전을 하였고, 처음 해에는 조금 준비가 안 돼서 메디오 폰도를 나갔었고요. 작년과 재작년에는 그란폰도 나갔고, 각각 첫 해 그란폰도에서는 한 8시간대 정도 중반, 8시간 중반 나왔고, 두 번째는 이제 부상 당하고 얼마 안 있다가 출전을 해서 거의 9시간 중반, 10시간까지 뭐 걸렸었던 것 같아요. 거의 기어서 들어왔었고, 올해도 뭐 그렇게 무리하진 않고 그 10시간 컷인 정도로만 좀 해보려고 좀 생각 중입니다. 네, 그래서 우선 설악 그란폰도라 하면은 그란폰도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한 코스 중에 하나잖아요. 총 그란폰도 기준으로 208km를 이제 거리를 가야 되고, 거리도 거리인데 이제 획득 고도가 3,800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이제 제한 시간 얼마더라? 한 13시간 정도에 보통 가야 되는 코스예요. 그래서 처음에 그 설악폰도 그란폰도 참가했을 때는 준비가 너무 안 됐어 가지고 우선 맛만 보려고 그란폰도로는 못 갔었고, 메디오 폰도로 이제 갔었어요. 근데 메디오 폰도도 만만치가 않은 게 약 100km가 넘는 거리에다가 획고도 거의 1800?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네,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, 메디오도 웬만한 그 다른 여타 그란폰도랑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였습니다. 제가 약간 뒷동산을 지금 걷고 있기 때문에 숨이 좀 가파른 상황이고,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메디오 폰도도 그란폰도만큼 어렵다. 설악 그란폰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어필이 몇 개가 있는데, 그 첫 번째로는 구룡령이 나와요. 구룡령이 나오는데, 그 사실 구룡령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진 않았습니다. 뭐 길이는 한 길었고 한 6km 정도 됐었나? 길이는 길었는데 평균 경사도가 한 남산 또는 이제 북악 스카이웨이 정도 되는 거리여서 그렇게까지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고요. 힘들진 않았었는데, 근데 이제 구룡령을 이제 다 정상까지 올라오니까 깜짝 놀랐죠. 그 다운힐을 한 20km 내려가더라고요. 근데 나중에 그 역구룡령이라고 해서 그걸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와, 이제 이걸 어떻게 다시 올라오지? 뭐 이런 상황이 있었고, 구룡령 다음에 가장 악명높기로 유명한 조침령이 나옵니다. 조침령이 나오는데, 그 조침령은 우선 좀 힘든 점이 뭐냐면 조침령이랑 화악산이랑 좀 많이들 비교를 하더라고요. 화악산이랑 조침령이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, 화악산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조침령보다 더 길어요. 그리고 평균 경사도가 조금 낮을 거예요. 근데 화악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았던 게 뭐냐면,
점점 경사도가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서서히 높아지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. 근데 조친령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거의 뭐 14%, 15% 경사도가 나와서 대부분 거기서 끌바를 많이들 합니다.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거의 자전거 끌바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고 한 4.5km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처음에 드는 생각이 여기서부터 끌바하면 대체 언제 이거로 올라갈라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처음 경사도가 좀 심한 편이고, 그래도 이게 어필을 처음부터 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최대한 그 체력이라든지 그런 파워를 좀 아껴가면서 초반을 어떻게든 올려야 됩니다. 그리고 초반에 무리하면 안 되는 게 나중에 이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침령을 일단 최대한 힘을 아껴서 무리하지 않고, 가능하면 이제 존투 페이스로,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힘을 아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나서는 뭐 그 별다른 어필은 없었던 것 같은데, 물론 뭐 짜잘하게 이제 낙타 등 뭐 거의 평지는 없어요. 거의 평지는 없고, 왜냐면 이게 200km라고 해도 3,800m면은 그 획고가 거의 이제 어필에 올라가는, 거의 계속 어필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평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, 네, 그래서 이제 그 조침령을 좀 지나고 나면은 한시름 이제 덜었어요. 근데 그때부터는 조금 만만한 경사도와 뭐 그런 것들을 좀 지나면서 이제 한 80km인가 90km 지점에 딱 그 갈라지는 길목이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메디오 폰도, 오른쪽으로 가면 그란 폰도, 이렇게 좀 갈라지는데, 거기서 이제 갈등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. 그냥 메디오로 빠질까?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, 뭐 저는 남자는 뭐 죽어도 고죠.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빠지다 보면은 이제 한 뭐 110km, 120km 정도 되면은 뭔가 좀 서서히 이제 몸도 아프고 피로도 하고, 그쯤에 한 보급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쯤에 120km 지점에 딱 보급소를 들리면, 와, 이거 이제 뭐 솔직히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. 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여기저기 아프고, 그렇다고 이제 메디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펼쳐지죠. 그리고 나서 아마 거기서 조금 지나면 조금 더 한계령? 그런 어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이번 한계령도 한 3km, 4km 되는 어필인데, 그때도 좀 힘들죠. 그때도.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그 힘든 어필은 아닌데, 그 체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 와트가 파워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파워가 잘 안 나오는데 계속 어필이 있으니까 이게 무지하게 힘들어요. 그래서 무지하게 힘든 상황이고, 그래서 뭐 이래저래 어찌저찌 가죠. 거의 정신력으로, 이제 체력은 바닥인데 정신력으로 좀 가다 보면은 또 보급소가 하나 나오고, 이제 하이라이트인 구룡용 리버스가 나옵니다. 구룡용 리버스. 사실 구룡용 리버스도 길이가 무지하게 길어요. 한 16km에서 20km 정도 되는 어필인데, 이게 만약에 구룡용만 딱 탄다 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재밌는 어필일 것 같아요. 경사도도 적당하고 길이가 길어가지고 천천히 이제 존투 페이스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어필을 좀 즐기면서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이게 거의 160km 지점에 구룡령이 나옵니다. 거의.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체력의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20km짜리 어필을 이제 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지하게 힘들어요. 네,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. 거의 체력 바닥일 때 하다 보니까. 그래서 뭐 제가 매번 구룡령에서는 거의 기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. 원래 매번 구룡령에서는 이제 거의 기어 올라왔었던 것 같고,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나라고 할 정도고, 제가 원래 한 200W 초반대만 써도 구룡령 리버스는 쉽게 올라가지거든요. 제 몸무게 기준으로. 제가 한 80kg 초반 정도 됩니다. 그런데 그때 200W 초반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막
170 뭐 심지어 16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케이던스도 많이 부족하고 진짜 막 마치 구룡령을 넘는데 그 화악산 올라가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그쯤에 이제 쥐도 막 올라오고 뭐 그런 상황도 있었었고,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제 구룡령 오면 이것만 넘으면 거의 끝이다. 왜냐면 거기 정상부터는 이제 다시 내려가고 이제 뭐 평지 위주의 코스들만 남았거든요. 한 3-40km 정도. 그렇기 때문에 이 구룡령이 이제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의 악으로 깡으로 필사적으로 오르게 됩니다. 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구룡령 올랐을 때 바람도 또 오지게 불어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찌저찌 정상에 오르면은 거기 보급소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물이라든지 체력 보충을 좀 하고 이제는 거의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쯤 한 30km, 40km 이 정도 남는데 이 40km가 정말 시간이 안 가요. 정말 시간이 안 가요. 평소 때는 그냥 재밌게 천천히 타면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체력이 거의 바닥이다 보니까 1km, 2km 막 주는 게 거의 안 보입니다. 진짜 미쳐버리겠어요.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됩니다. 뭐 어찌저찌 그 설악산 하폰도는 뭐 어쨌든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고 올해 좀 준비가 좀 안 됐어요.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인데 그래도 뭐 어찌저찌 잘 갈 수 있겠죠. 네, 잘 갈 수 있겠고 이번에 정말 참 안전하게 타가지고 사고 없이 무사히 완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 예전에는 뭐 7시간대, 8시간대 좀 가려고 좀 세게 좀 타본 적이 있었는데 다 부질없는 것 같고요. 안전하게 타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설악산 하폰도는 이제 매년 나가는 이유가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탐으로써 아직까지 이제 설악산 하폰도를 완주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좀 유지를 하고 싶어서 그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평균 지표로서 매번 참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올해도 그 설악산 하폰도에서 완주를 좀 해서 반드시 이제 사고 없이 무사히 완주를 해서 즐거운 자덕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주에는 그 설악산 하폰도 탔던 이야기들을 좀 생생하게 담아서 전달을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뭐 오늘 이런저런 잡소리 여기까지 마치겠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TT라이프입니다.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안전한 라이딩 생활, 자덕 생활 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